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효첨의 자평진전 제4장, 뭐죠? 심효첨의 자평진전 이게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서라고의 평주본이 아니고 원본인 거예요. 원전 4장의 논십간 배합성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평진전 논십간 배합의 성정에 대해서 설명, 여기 이제 원전입니다. 그죠? 자, 원전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십천간의 오행순환도 및 대대, 즉 대화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간이, 십천간이 합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자, 지난 시간에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스퀘어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자, 투출이라 하면 천간에 드러남을 의미하는데, 이때 사주 원국에 투출되어 있는 천간은 사주의 기본적인 모듈, 자, 이 모듈이란 말, 독립적인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모듈로서 사주체를 구성하는 각개의 개체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 서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인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동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끌어서 이제 동한다는 뜻이에요. 동인에 의해서만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천간에 이게 항상 이 투출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통근이라 그랬죠. 이거는 간지간에 뭘 하는 것이다?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간지 결합. 그래서 물상결합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이 자평학의 간합 원리이며 이를 심효첨은 자면에 의한 변화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면에 의한 변화다. 즉 글자의 면면 따라서 변화를 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자면 변화는 간합과 간극이 있다 그랬어요. 간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간의 합을 말하는 거고, 간극은 천간의 이른바 소위 충을 말하는 거예요. 충. 그래서 충을 말을 하는데, 이 충의 의미는 지지는 이렇게 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천간은 충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극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간의 극을 가지고 충이라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정명은 충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극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와 무엇이 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지지를 충하는 것을 갖다가 충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간은 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극을 한다. 그래서 천극이라고, 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도에 이 천간의 십수라는 말은 1에서 10, 즉 1에서 5까지는 무슨 수죠? 생수. 6에서 10까지는 성수. 그래서 합쳐서 생성수라 그랬죠. 그 생성수의 배합의 원리가 바로 곧 선천지도라 했었고요. 그것의 태양의 태극 분화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자, 양의 동정 음양과 사상의 종기. 자, 이 종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종기. 뒤 얽힐 종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자평진전에서는 종기락을 잡기라는 동일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기나 잡기는 무슨 말이죠? 같은 뜻이에요. 종기라는 건 뒤 얽혔다는 뜻이고, 잡기라는 거는 뒤 섞였다라는 뜻이, 얽히고 섞였다라는 말로서 즉
종기라고 표현하고 자평진전에서는 이를 잡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잡기에 대해서 진술충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그래서 종기에 의해서 사상과 종기, 사상과 뭐 동장음령 즉 양이죠. 양이와 사상의 종기에 의해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융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는 다른 말로는 통섭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통섭 또는 융합에 의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이 잡기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기가 태어나야 되는 그 종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토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부터 시작한다 그래갖고 갑기 합하면은 뭐가 된다? 토라 해서 그것을 뭐 한다? 을경합 금을 을경이 합해서 금으로 변해서 요걸 하고 또 이 을경합 금은 뭘 한다? 병신합 수를 생하게 되고 또 이 병신합 수는 뭐를 정임합 목을 또한 뭐한다? 생하게 되고 이 정임합 목은 뭐로 어떻게 무게합 화를 이렇게 목생화로 다시 이렇게 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와 같이 간합이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게가 있는데 이 천간에 10천간에 5개의 합이 있다. 근데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다 그랬어요. 자 천간 중에서 천간에서 양간이 짝을 찾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음간이 짝을 찾게 되면은 뭐를 된다고요? 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억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주의 기신을 간합하여 좋게 하는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시작할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봅니다. 사주에 기신을 간합하여 좋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평진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신을 간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기신을 간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뭐예요? 기신을 간합하는데 그 간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걸 뭐 심혈체를 자평진전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자 봅니다. 자 가령 갑이 경을 만나면 7살인데 했네요. 갑이 경을 만나면 7살이다 그랬네요. 자 갑이 여기 밑에 봅니다. 갑이 경을 만나면 7살이라는 거예요. 7살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그래요. 편관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오죠. 일원이 자, 갑이에요. 그죠? 일원이 갑입니다. 자, 일원이 갑이에요. 일원이 갑인데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런다고요? 7살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편관이라 한다. 편관이라 한다. 편관.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7살인데 을이 경과 합하면 7살은 갑을 극하지 못한다 그랬네요. 아하. 자, 여기 이제 7살은 긍긍목해서 갑을 극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을이 나타난 거예요. 을이. 을은 겁재인데 이 을이 을경합 뭐하죠? 합금이래. 일경합금 그러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금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뭐죠? 을경으로 뭐를 경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버려서 을경. 그러니까 이 7살이 갑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묶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격할 수가 없게 된다. 을이 경을 합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간합의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원국이지만 이 원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뭐다? 세운이야, 세운. 당해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긍긍목해서 7살이 어떻게 갑목을 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을해가 되는 거예요. 을해. 을년이 된 거예요. 을년이. 이 을해년이 되니까 을해가 되니까 뭐예요? 이 7살은 어떻게 돼버린다?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바로 이것이 간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이렇게 7살이 있다고 해서 아 당신 정말 일 안 좋겠네 이게 아니라 위에는 종건에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묶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요 뜻이에요. 요 7살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기신일 경우다 이래요. 기신일 경우. 이게 기신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기신일다. 이렇게 기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거를 와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좋아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7살이 이 편관 7살 편관이 기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희신일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희신일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신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갑이 여기도 을이 있고 여기도 인이 있고 여기도 묘가 있고 등등 이래서 갑이 막 너무 극심하게 강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면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리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 경금이 뭐가 되는 거죠? 희신이에요, 기신이에요? 아주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와가지고 얘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또 나빠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희신이다 기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희신이라는 건 그 사주에 있어서 기쁘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신은 나쁘게 작용하는 것 이것인데 그런데 그 기신이라는 것이 뭐 한다고? 기신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희신이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주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7사를 요걸 기신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직 아니죠. 이게 기신이라고 청해놓고 볼 때 을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기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좋아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럽니다. 자. 합화나 이런 거는 아직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합화는 뒤에 밑에 있는 글자들에 의해서 합화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화의 개념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을경만 있으면 무조건 합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원령을 넣거나 또 뭐 방령을 얻거나 또는 지지가 회국을 이루어서 그 화하는 기운과 뭐가 돼야 된다고? 양신이 어디 된다고? 성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천간에 변하는 것과 지지에 변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뭐?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된다 안 된다? 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인데 그죠?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죠. 예. 비견겁재 그죠? 겁재인데 을이 경과 합하면 이 겁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겁탈한다라는 거예요. 겁탈한다. 재를 어떻게? 겁탈한다. 그래서 뭐야? 겁재라고 하는 거예요. 겁재. 재를 겁탈한다는 거예요. 재물 겁탈. 그렇죠. 재물 또는 재라는 말은 꼭 재물만은 아니죠. 재물 만약 육친관계로 말한다면은 처가 되겠고 그죠?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재성을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봅니다. 을이 경과 이럴 때 갑이 을을 만나면 겁재인데 을이 경과 합하면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겁재가 아니고 또한 뭐 경은 더 이상 7살이 아니도다 이랬네요. 자 봅니다. 사주 원국에 이런 사주가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이게 일원이야. 일원인데 연에 경금이 있고 그러니까 7살이죠. 을에 겁재가 있는 거야. 월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을은 겁재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기신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 연에 경금이 있네요. 7살이네요. 이건 뭐라 그런다고요? 역시 뭐? 기신이다 이 말. 그런데 다행히 이 기신과 기신끼리 을경으로 뭘 한다?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그래서 서로가 나쁜 놈들끼리 뭐 이렇게 뭘 해버렸어요?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렸으니 이 갑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맑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원국에는 이렇게만 있어. 원국에는 갑과 을이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경의 해가 되면은 이 겁재를 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버리죠. 귀신을. 그래서 귀신을 묶어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사주는 더 청아해졌죠. 맑아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와 같다. 또 봅니다. 자, 갑이 정을 만나면 상관이고 갑이 정을 만나면 상관이야. 병은 뭐예요? 병은 목생화니까 요거는 식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달달달 외우고 척하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외워지지 않으면 명리는 여러분들한테 요원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외우라 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조건 외워야만 강의가 끊김이 없어요. 지금 또 끊기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봅니다. 갑이 병을 만나면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은 요거는 희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목생화인데 음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죠? 상관이라 그러면 이건 상관이다. 상관은 그냥 요거는 기신이라 해요. 사기신. 기신. 그런데 또 봅니다. 사주 원국 내에 또 뭐 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수는 뭐예요? 수생목이죠. 수생목인데 이게 뭐야? 음양이 얘네들은 같죠. 음양이 같죠. 이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거는 음양이 같은 인성은 뭐라고요? 편인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편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안 외워지면 큰일 나요. 이게 강의가 안 돼요. 나는 계속 여러분들이 외우라 하는 거 외워져야만 되는. 그래 강의는 막 나가요. 막 이어져 나가는데 여러분들 저기 뭔 소리지 하면은 그 강의가 거기에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우라 한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 하는 건 이해만 하면 되지만 외우라는 것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외워라 했으니 반드시 외우면 이거 숙제입니다. 알겠죠? 예. 댓글에 반드시 요 강좌를 듣고 요 강좌 끝에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써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숙제로 할게요. 만약에 요게 안 되어 있으면 다음 강좌는 휴강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편인이라 그래요. 그죠? 편인. 그러면은 어때요? 수생목 인성이 달라요. 인성이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인성이 달라. 그러면 이건 정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정인이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같죠? 같으니까 뭐예요? 편인이야. 근데 이 편인을 다른 표현을 쓴다고. 뭐라고요? 효신이라 한다 그랬어요. 효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효신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효신. 이 효신은 어떤 걸 효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건 올빼미의 그 좀 나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뻔 따서 이렇게 효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효신이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봐봐. 갑이 정을 만나면 상관이고 갑이 정을 만나면 상관이고 임을 만나면 편인 효신인데 그죠? 근데 이때 정과 임이 합하면 이 정상관과 정상관과 임효신 편인이 요렇게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더 이상 효신도 아니고 또 상관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은 사기신이 그죠? 합을 하여서 어떻게 된다고? 길하게 되는 경우이다. 길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게 이제 요렇게 될 때는 기신들이 합을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길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희신이 결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요거는 기신이 합을 해서 기신이 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묶여서 행동을 못해.
작용을 할 수가 없어. 이럴 경우에 뭐라 그런다고? 길하게 되었다 또는 청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이제 길하게 되었다 또 뭐? 청하게 되었다. 맑아졌다 이 뜻이에요. 청하게 되었다. 자, 또 봅니다. 자, 예를 들어 아래 사주는 월간의 여기네 월간의 신 토생금인데 오행이 어때요? 음양이 어때요? 음양이 토생으로 음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 이게 상관이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반드시 외워져야 될 부분이 외워지지 않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숙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는 계속 이걸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려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묶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명심하고 다음 강의가 아니에요. 다음 강의 때는 무조건이겠지만 이거를 이 강좌를 듣고 거기다가 반드시 숙제를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다 봅니다. 그러니까 토생금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식신상관 중에서 뭐라고요? 상관이라 그런다. 그죠? 자, 신상관과 연간에 편인이 있다 그러네. 연간에 자 봅니다. 화생토이네 이번에는. 그죠? 화생토하네요. 화생토인은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거는 음양이 어떤가요? 음양이 같아요.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 편인이라 그래. 편이라고 하고 희기로 나누면 이걸 뭐라 그런다고? 표신이라 그런다. 이게 표신. 그러면은 자 인성에서 음양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다르면 그래요. 정인이라 한다. 이게. 자 그래서 자 편인이 이걸 간합을 한다는 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병과 이 병과 요 상관 그죠? 병과 요 관계 상관이 어떻게 한다고? 간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간합을 해요. 그래서 이 상관은 귀신. 자 편인 효신 이거는 귀신이에요 희신이에요? 이건 귀신이에요. 그쵸? 그래서 귀신과 귀신끼리 뭐를 해버렸다고? 합을 해버렸어요. 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쵸? 합을 해버리니까 묶인 것이죠. 그죠? 이 간합이 됐다. 묶여버린 거예요. 이때에 병신합수로 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지금 뭐로 판단한다 그랬죠? 지지 요거. 원령, 지지, 원령. 지지 중에서도 뭐? 원령. 이 원령이 예를 들어서 해수라든가 또는 자수라든가 이 경우가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건 뭐로 변한다고요? 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얻었나요? 이게 등령을 했나요? 못했나요? 화오행이 등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다 이 말. 변할 수가 없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변했으면 얘가 둘이 합쳐가 수가 되니까 그죠? 수가 되니까 뭐가 되죠? 이론의 입장에서는 수가 되니까 토극수가 되니까 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재가 되겠죠. 이 재가 되었으니 재성이 둘이 합쳐서 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주에는 그 뿌리에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국 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해운에서 뭐야? 자나 또는 해나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신과 뭐가 된다? 간지가 어떻게 된다? 결합이 일어나. 화신과 서로의 양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상으로 변하죠. 양신 성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가 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주에서 재를 읽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간합이 얼마나 이 간합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합에 되었으니까 수가 되었으니까 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 사주에 재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재는 되었지만 뭐가 받아줄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경우에는 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재가 된다? 행운에서
행운에서 재가 따로 재의 뿌리가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그래서 수 재성으로 합화하지는 않았으나 이해갔나 이제 이 부분이 합화. 자, 이게 심요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명리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간합이 되면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조건 인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화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을 정관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하, 요거 보세요. 요거는 뭐죠? 목극토인데 음량이 같아요, 달라요? 목극토인데 음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음량이 달라요. 다르니까 뭐죠? 정제? 목극토이니까 목극토잖아요. 현관. 편관이구나. 아니, 정관. 그래요, 정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외워져 있는 거예요. 복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진도는 나가고 싶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자꾸 숙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외우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잘 봐요. 왜 그럼 정관이 보호되었느냐? 보세요. 요 신금상관을 봅니다. 신금상관. 신금상관은 자, 금이죠, 금. 금극 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이 어떻게 돼요? 극을 받게 돼버리죠. 극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은 나쁜 것이죠. 여기도 봅니다. 병화 편인이 있네요. 효신. 이거는 뭐예요? 목생화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힘을 빼요, 더해줘요.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병신으로? 예, 묶여버린 거예요. 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호됐다고요? 정관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 보호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관은, 그쵸? 예. 자, 그러니까 정관, 희신인 정관이 뭐가 됐다? 보호되었다. 그래서 이는 희신이 가나봐요. 재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화되었다. 서로 재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재화되어서 사주가 어떻게 됐다? 맑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주가 청해졌다. 맑아진 경우이다. 다시 한번 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봐요. 자, 이거는 신은 뭐예요? 신은 상관이에요. 기신이에요. 병은요? 편인이에요. 그렇죠? 기신이에요. 을은 뭐예요? 정관이에요. 그럼 정관은 내게 있어서 관은 예를 들어서 이 여명이라고 하죠. 여명이면 관은 뭐죠? 남편이 되죠. 근데 이 남편이 상관에 의해서 금경복 당하죠.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 안 좋다. 또 효신에 의해서 목생화라고 힘을 어떻게 되죠? 빼지죠. 그걸 설기라 그래요. 설기. 뺄 설자. 이게 설기당해요. 그러면 이 정관이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얘네들끼리 서로 귀신들끼리 뭘 해버렸죠? 병신합으로 서로가 어떻게 결탁을 해야 돼요. 묶여버리니까 시에 있는 이 정관, 그죠? 이 정관이 보호되어야 안 돼요. 보호되었다. 그래서 뭐 된다? 사주가 맑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합은 정리를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해요. 간합은 변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변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묶어서 작용을 할 수 없게도 만들고 기신을 묶어서 좋게 만들고 그렇죠? 이런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간합을 이해를 못하면은 사주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우 중요하다. 되게 보면 천간은 잘 안 봅니다. 천간을 안 보면 지지는 봅니까? 그러면 천간을 안 보는데 지지를 왜 봅니까? 천간의 뿌리가 지지죠. 그렇죠? 천간의 뿌리가 지지죠. 그런데 천간을 안 보면은 그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살펴지나요? 그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지를 본다 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지지의
지지의 몸통인 천간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살피는 게 이 해법이에요. 이 학문의 해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봅니다. 무릇, 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봅니다. 무릇 합의되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길한 것이 불길하게 변하기도 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되어서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길한 것이 불길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합의되어 좋게 되었는데 흉한 것이 길하게 변하기도 한다. 이해가셨나요, 이제요? 네. 그러니까 점점처럼 기신을 묶어서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요? 희신을 묶어서 그렇죠,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봅니다. 육친에 비유한다면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이 처가 되는데 다른 천간과 합하게 되면 재성이 뭐예요? 합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러는데요? 합거라 그래요. 합하여 가버린다는 거예요. 합하여 가버린다는 거예요. 합해서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거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재물과 처가 어찌 그 남편과 친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합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합해서 뿅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뻥처럼. 그러니까 자, 남자명에서 내 마누라가 천간의 다른 것과 그죠? 합을 해가지고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에게로 뭐야? 합거가 돼버린 거죠. 합해서 뭐 보따리 야반 도주 해버린 거야. 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 나쁜 거지요. 그죠? 또 봅니다. 여자의 사주에서는 정관이 뭐가 된다고요? 남편이 되는데 다른 천간과 정관이 그죠? 남편이 합하여 정관이 뭐가 되어버리면 합하여 사라지면 합거되어버리면 그죠? 합거가 되어버리면 남편이 보따리 사서 다른 남자로 가버렸으니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간이 배합하여 나타나는 성정인 바. 그래요. 자, 배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짝배자라 그랬죠. 짝배자. 짝을 지어서 뭐 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짝지은 합. 그러니까 뭐예요? 짝지은 합. 결합이에요, 결합. 짝지어서 결합하여 나타나는 성정. 특성이나 뭐 정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정. 그런 사정인 바. 향배의 특수성이다. 나아갈 바가 특수성이 된다. 바로 이렇게 간합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남자에게서 정제는 처인데 그 처를 다른 천간이 합을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요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겁니다. 자, 요게 갑이야. 그죠? 이게 일원이야. 일원인데 이 기토는 재성이죠. 재성 중에서 뭐죠? 정제이죠. 그러니까 내 마누라라는 얘기야. 요렇게 합을 하니까 이건 나의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짝이 맞죠. 여기 내 짝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타나 있다고? 어머 비비. 나와 동일한 뭐가 있어요? 비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뺏어버렸어. 이렇게. 이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짝을 짓는 건 맞는데 어떻게? 얘가 먼저 선합을 하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선합을 해버리니까 여기 연에 있는 그죠? 연에 있는 갑과 먼저 선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깝다. 내가 못 갖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쟁합이라 그래. 뒤에 나올 거예요. 쟁합이라 그래. 뭔다 그런다고요? 쟁합이라 그런다. 쟁합. 뭐를 합을 뭐 한다고요? 다툰다는 거야. 합을 다툰.
그래서 합을 쟁합은 뭐 한다고? 쟁합은 합이 뭐? 아니다. 아니다. 쟁합은 쟁합이 불합이다. 그래서 다투는 합은 뭐라고? 합이 뭐? 아니다라는 거야. 합이 아니다. 쟁합이 불합이다. 또 여기다 한번 보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명에, 요건 이제 남자명이에요. 남자명. 남자명을 다른 말로 권명 이렇게 말해요. 여자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본명 이렇게 써요. 자, 여명에 있어서 여명에서 일원이 갑인데 시는 뭐예요? 금금복인데 음양이 달라. 그러니까 뭐다? 정관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란 뜻이야. 그죠? 요렇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남편인데 그런데 어떻게? 병화가 왔네요. 병화. 병화 상관이 와가지고 병신. 내 남편을 어떻게 다 병신합 요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그죠? 내 남편이 묶여버린 거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묶여버렸으니 내 남편이 작용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작용을 못해. 그래서 뭘 한다고? 이거를 합거를 했다라고 말해요. 왜? 요거는 그러면 사주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 당신은 말이지 당신 남편은 이렇게 합거가 돼 있어서 당신은 남편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동네명리야. 큰일 나. 이거는 언제 고를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 상관이 드러나는 해. 상관이 예를 들어서 오는 해. 그러면 요거랑 같은 해죠. 그죠? 상관이 오는 해에 그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해에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 해에는 남편 단속을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네. 그럴 때는 남편 단속도 하고 남편한테 더 이렇게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눈을 안 돌리겠죠. 그죠? 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주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사주에 정관이 묶여 있어가지고 정관이 합해 있어가지고 당신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큰일 난다. 그 명리가 아니야. 그 명리하고는 10만 8천이요. 그 동네 명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해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동인 또는 뭐? 인동이다 그랬어요. 인동, 인하여 뭐 동하는 해를 말한 거예요. 또 뭐? 뒤에 말해 동인이라고 말해요. 동하는 인자에 따라서 그 글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병년이 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병년이 오면 얘가 뭐예요? 도위를 했다 그랬죠. 도위 이를 도 위치 위 도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위를 했을 때 비로소 이게 뭐예요? 인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합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병신 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병신이 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인발이 있어야 돼. 이런 단어는 다 동일한 뜻이에요. 다른 말로 또 인발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이런 건 다 같은 뜻이에요. 인발, 인동, 동인 이런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발이 되었을 때 작용을 하는 것이지 사주 원국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천간의 합의불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간의 합의불합 합의불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합의되었으나 간합이죠. 그러니까 천간의 합이니까 천간이 합의되었으되 뭐 합의 아닌 것은 불합 합이나 합의되지 않음을 논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시 심요첨의 자평진전 제5장 논십천간 합이 불합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간합이 되었으나 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